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독감으로 고생해서 오랜만에 유튜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얘기할 때 요즘에는 저출산, 양극화, 빈부격차, 부채, 부동산 또는 사회적 역동성의 상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현상들이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근저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국이 소멸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외국의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부부 둘이서 0.7이나 0.6 출산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감소하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육아, 교육, 집값,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등이 지적됩니다. 이 중에서도 육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린애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취약하니까 대부분 할머니한테 의존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육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만 여성도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영아들을 보육해주는 시설들이 많고 또 중년 이상의 주부들을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동네 근처에서 대여섯 명의 영아를 돌봐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직장을 가지면서 출산을 하고 살아가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사정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육아의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교육이죠. 육아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해오고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사교육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그게 분명치 않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입학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것도 수시로 바뀌고 또 교육 여건이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젊은 부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아이의 장래가 밝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선뜻 아이를 가질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 이외에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우리가 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의 집값은 천문학 수준이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죠. 이 밖에도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게 양육해서 좋은 대학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아이들이 커서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이면서 저출산을 해소하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런 생각이 재정 지원 몇 푼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누구나
자기 아이들이 가고 싶은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누구나 좋은 대학에 가는 사회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20%나 25%의 국민이 자기 아이들을 원하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출산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고질적인 현안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지금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사회가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북 간의 대립도 우리 한국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엄청나게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남한 내에서도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소득과 재산, 흔히 말하는 부의 양극화도 이념의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마 다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경제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같이 높은 이자율 하에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은, 그러니까 성장률은 2%도 채 안 되는데 금리는 6%, 7% 든다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적극적인, 궁극적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사회에도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랜 동안 여러 나라에서 연구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골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흔히 말하는 출세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제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저는 계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평준화되어서 중학교에서 맨 꼴찌에서 1등까지 모두 다 추첨으로 한 고등학교에 갑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우열반 편성도 안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평균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죠. 이렇게 되면 성적이 낮은 학생은 물론이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그런 공교육에 만족을 못합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강남에 무슨 동 같은 곳이겠죠? 학원이 끝날 때가 되면은 뭐 길거리가 엄청난 차량으로 10,000원이라고 얘기하죠. 교통 혼잡을 빚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그곳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집안에서도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이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에 또 명문 학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신흥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방의 소외된 계층에서 그런 가정에서 계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제도는 계룡이 불가능하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요. 이런 현실에서는 당장 재정적인 능력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입학생들의 소득 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이 소득 분위별로
차등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소유계층에서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평준화로 이런 여건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요즘 또 한국의 대학 교육 수준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보냈다 치더라도 그 대학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AI,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교수를 모시려면은 미국에서는 거의 100만 달러를 준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렇게 되니까 석학들이 한국 대학에 오지 않고 갈수록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류 계층들은 대개 다 해외로 고등학교부터 보내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여건이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 제도가 이런 여건을 갖지 못한 사회 소외 계층의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계령이 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동성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빈곤의 세습,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하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연속해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위기가 결국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제도 하나만 제대로 혁신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출산, 양극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역동성을 갖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몇 번의 유튜브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